금책밥 원작 극장. 정유정 작가는 최근 영화로 만들어진 자신의 작품 칠렌의 밤을 위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문학과 영화의 결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소설은 소설대로, 영화는 영화대로 고전이 되어 남는다. 예로 샤이닝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연출을 했는데 스티븐 킹 작가의 원작이다. 원작과 영화가 전혀 다른 이야기로 됐지만 각 분야에서 고전으로 남게 됐다. 훌륭한 콜라보레이션이다. 소설은 토양이 되어주고 영화는 나무나 건물이 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원작 극장 3회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처리에 쫓기는 이런 구조가 너무 싫습니다. 경쟁에 이기기 위한 욕망이나 낙오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다는 보람으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건을 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조금만 더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숫자가 안녕하세요. 저는 불곰 PD입니다. 오늘은 원작 극장 세 번째 시간인데요. 원작 극장 1회와 2회를 마블 영화로 했더니 들으셨던 분들 중에는 이거 그냥 마블 시리즈 가지고만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들을 원작과 비교해 보려고 하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들어주십시오. 물론 마블 영화도 우주운이 다를 예정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앤트맨과 와스프가 개봉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세 번째 시간은 드라마 원작을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작품은요, 요즘 한창 JTBC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입니다. 고아라 배우와 김명수 배우, 성동일 배우가 출연하고 있죠. 시청률이 그래도 꽤 높은 편입니다. 요즘 드라마들이 초반부터 한 4, 5%가 나오면 꽤 선전하는 거라고 봐야죠. 옛날에 사랑이 뭐길래 모래시계 같은 드라마는 시청률 60% 막 넘기고 그랬는데요.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요즘은 격세지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들으시는 여러분도 사랑이 뭐길래 바로 알아먹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공범입니다. 네, 일단 먼저 원작의 작가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작도 드라마 제목과 같은 미스 함무라비이고요. 저자는 문유석 작가님이십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현직 부장 판사님이십니다. 현재 서울 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신데요. 문유석 판사님을 작가로 잘 몰랐던 분들은 아니, 판사가 소설도 쓰고 대본도 쓰나? 라면서 놀라실 수 있겠지만 사실 문유석 판사님은 이번 미스 함무라비를 포함해서 벌써 3권의 단행본을 쓴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앞서 쓴 판사유감과 개인주의자 선언은 에세이입니다. 판사유감의 작가의 말인가 어디선가 보면 언젠가 내가 소설도 쓰고 드라마 극본도 쓰는 날이 올까 이런 말을 하시는데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아무튼 글쓰기에 어지간히 애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에피소드를 녹음하는 날 기준으로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는 8회까지 방영이 되었습니다. 일단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자면 솔직히 수작이라고 말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너무 좀 로맨틱하다고 할까요? 법정 장면은 감정 과잉이 좀 느껴지고
몇몇 작은 에피소드들은 좀 약간 나이브하고 손발이 좀 오글거리는 것도 좀 있어요. 캐릭터에도 클리셰가 적지 않은 편입니다. 소설의 전체 분량이 그리 많지 않다 보니 16부작 드라마로 만들기 위해서는 원작에 없는 내용과 에피소드를 많이 추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가님의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창작과 조율은 문유석 작가님이 하더라도 대본 집필은 전문 작가와 협업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그런데 현직 판사로 일하시는 분이라 그런 조율하는 작업이 개인 집필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어려우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이해가 가는 대목도 있습니다. 연출은 예전에 그 유명한 추노를 연출하신 곽정한 PD님이십니다. 뭐 추노 하면 또 옛날에 제가 굉장히 빠져서 봤던 드라마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죠. 워낙 베테랑 PD시기 때문에 뭐 연출은 크게 거슬리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연출력으로 좀 대본의 감정 과잉을 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는 좀 그런 기대를 하는데 일단 우리 곽 PD님은 우리 감정을 더 끌어내는 방향으로 연출을 하시는 걸로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배우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합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고아라 배우는 캐릭터와의 궁합이 좀 중요한 배우인데 미사무라비에서는 아직까지 뭐 막 튀거나 또는 뒤처지거나 하는 것 없이 잘 소화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임바른 판사 캐스팅에서 좀 뜨악했는데요. 나중에 제가 문유석 판사님 페북 친구기도 한데요. 이 뭐 페이스북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제 문 판사님 그 페이스북에 보면 이 미사무라비 제작사 대표님의 그 출정기 같은 그런 글을 공유하신 게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보니까 그 제작사 대표님도 임바른 판사 캐스팅의 그 김명수 배우, 그러니까 사실 아이돌이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인피니트 맞나요? 요즘 인피니티 워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데 인피니트의 그 L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생기시고 젊으시고요. 아무튼 이게 워낙 좀 꽃미남 같은 스타일이다 보니까 또 좀 어려 보이시고, 어쨌든 좀 고민을 많이 그분도, 그 제작사 대표님도 많이 좀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김명수 배우가 이 작품에 몰입하고 이 준비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좀 임바른 판사의 모습을 김명수 배우에게서 좀 봤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뭐 연기력에서는 그래도 좀 크게 무리 없이 하신 것 같아서 성실한 연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좀 저도 좀 미스캐스팅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지만요, 그래도 그런 느낌에 비해서 연기를 잘 해내시는 것 같습니다. 성동일 배우님은 뭐 딱히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성동일 배우님 팬입니다. 지루한 평일지 찾아온 불금, 그동안 못 읽은 책을 읽자구. 결국에 남는 건 마음의 양식, 그리고 전보다 성숙한 당신. 금요일 책에 빠지다. 그렇다고 해서 드라마로서 미사무라비를 실패작이라고 보는 것은 좀 너무 가혹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교적 재밌게 보는 편입니다. 사실 오히려 최근 본물처럼 막 쏟아지는 그런 법조장 종사자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들 사이에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만 해도 뭐 건법남녀, 무법변호사, 슈츠 뭐 이런 드라마들이 하고 있죠. 슈츠는 참고로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오늘 뭐 막방을 제가 본방사수까지 하면서 봤는데요. 굉장히 재밌긴 하지만
그리고 또 그 이전의 드라마들까지 막 소환한다면 하여튼 법정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앞에서 얘기한 드라마들을 비롯해서 웬만한 법정 드라마들은 판타지와 활극을 버무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미스 함무라비는 적어도 그런 판타지는 전혀 없죠. 작가님이 애초에 현직 판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작가님의 집필 의도가 현실의 법원의 모습을 최대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드라마보다 원작을 더 많이 좀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드라마에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감정이 막 충만하게 올라오는 법정씬들이 있는데요. 실제 원작의 내용을 그대로 구현했음에도 저는 뭐랄까 좀 낯선 인상을 받았어요. 실제 원작은 훨씬 간결하고 절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설이 나오기 전에 이 사실 한결의 지면을 통해서 이게 연재했던 소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분량이 요구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분량 문제는 핸디캡이 아니라 오히려 이 소설을 담백하지만 여운을 남기는 작품으로 탄생하는데 기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또 한 가지 원작의 묘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문희석 작가님의 코멘터리입니다. 작품의 내용과 관련된 법률 지식과 그에 대한 작가님의 가치관, 신념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코멘터리는 이 소설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스 함무라비를 관심있게 보시는 분이라면 문희석 작가님의 전작인 판사유감과 특히 개인주의자 선언을 꼭 읽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주의자 선언은 작가님의 칼럼 및 짧은 글들을 모은 에세이집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칼럼 집필을 중단하시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유석의 일상유감이라는 타이틀로 중앙일보에서 칼럼을 연재하셨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칼럼이 있습니다. 바로 전국의 부장님들께 감히 드리는 글, 이 칼럼이 굉장히 화제였죠. 꼰대 부장판사 밑에서 고통당하던 젊은 배석 판사님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다들 공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이런 게 있다라고 소개하는 것만으로는 좀 아까워서 칼럼 전체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전국의 부장님들께 감히 드리는 글. 새해 첫 칼럼이다. 거창하기만 한 흰소리 말고 쓸모있는 글로 시작하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부장 직함을 달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포함한 전국 다양한 직장의 부장님들 및 이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명심할 것들을 적어보겠다. 경어체가 아님을 용서하시라. 저녁 회식 하지 마라. 젊은 직원들도 밥 먹고 술 먹을 돈 있다. 친구도 있다. 없는 건 당신이 뺏고 있는 시간뿐이다. 할 얘기 있으면 업무 시간에 해라. 괜히 술잔 주며 우리가 남이가 하지 마라. 남이다. 존중해라. 밥 먹으면서 소화 안 되게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자유롭게들 해봐. 하지 마라. 자유로운 관계 아닌 거 서로 알잖나. 필요하면 구체적인 질문을 해라. 젊은 세대와 어울리고 싶다며 당신이 인사고과하는 이들과 친해지려 하지 마라. 당신을 동네 아저씨로 무심히 보는 문화센터나 인터넷 동호회의 젊은이를 찾아봐라. 뭘 자꾸 하려고만 하지 말고 힘을 가진 사람은 뭔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뭔가를 할 수도 있다는 점도 명심해라. 부하 직원의 실수를 발견하면 알려주되 잔소리는 덧붙이지 마라. 당신이 실수를 발견한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위축돼 있다. 실수가 반복되면 정식으로 지적하되 실수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인격에 대해 얘기하지 마라.
상사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처음부터 찰떡같이 말하면 될 것을 굳이 개떡같이 말해놓고 찰떡같이 알아들으라니 이 무슨 개떡같은 소리란 말인가. 술자리에서 여직원을 은근슬쩍 만지고는 술 핑계 대지 마라. 취해서 사장 뺨 때린 전과가 있다면 인정한다. 굳이 미모의 직원 집에 데려다 준다고 나서지 마라. 요즘 카카오 택시 잘만 온다. 부하 여직원의 상사에 대한 의례적 미소를 곡해하지 마라. 그게 정 어려우면 도깨비 공유 이동욱을 유심히 본 후 욕실로 들어가 거울을 보는 요법을 추천한다. 내 인생에 이런 감정이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용기 내지 마라. 제발, 제발 용기 내지 마라. 내가 누군 줄 알아? 하지 마라. 자아는 스스로 탐구해라. 우리 때는 말야 하지 마라. 당신 때였으니까 그 학점, 그 스펙으로 취업한 거다. 정초부터 가혹한 소리 한다고 투덜대지 마라. 아프니까 갱년기다. 무엇보다 아직 아무것도 망칠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하려면 이미 뭔가를 망치고 있는 이들에게 해라. 꼰대질은 꼰대들에게. 이제 후반으로 접어드는 드라마는 아마도 원작의 흐름을 비슷하게 유지하며 진행될 것 같습니다. 원작의 결말대로라면 미스 함무라비는 점점 답답하고 어두운 현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결국 지금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법은 어떤 의미인지, 그 법은 우리를 지켜주는지 아니면 더 옥죄이는지. 최근 사법 농간에 대한 뉴스들을 접하다 보면 고위 사법기관은 이 나라 법 집행과 정의의 마지노선이 아니라 또 다른 권력 중독자들로 뭉쳐있지 않았나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최근 공중족발 사장님의 안타까운 뉴스를 보면서 법은 반드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스스로를 개인주의자라고 고백하며 법조계와 사회를 응시하며 대중들에게 신선한 방식, 즉 소설과 드라마로 말을 거는 문유석 판사, 아니 문유석 작가님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봐도 좋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는 소설 미스 함무라비에서 작가님의 마지막 코멘터리 내용 중에서 발췌하여 읽어드리려 합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찬찬히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원작 극장 3회 미스 함무라비 편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스펙트럼의 원작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불곰 PD였습니다. 판사의 일. 이제는 신전에서 내려와 광장으로. 재판에서 내려지는 결론들이 얼마나 정확한 것이냐, 오판은 얼마나 발생하느냐 등의 질문을 받게 되면 나는 답하기가 망설여진다. 한낱 인간에 불과한 법관들이 빠지는 인지적 오류와 편향이 얼마나 많은지도 알고 있고, 법정에 제출되는 증거들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얼마나 의심이 가는지도 체감하고 있으며, 재판제도 자체가 무오류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역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왜 재판이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궁극적으로는 영화의 한 장면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스파르타를 강렬하게 외치는 근육남들의 영화 300 중 전쟁을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전의 신녀들이 내릴 오라클, 즉 신탁을 기다리는 장면이다. 신녀들은 신탁을 받기 위해 신비로운 연기를 마시고 흐늘흐늘 춤을 춘다. 그리스 일대는 지진이 활발한 지역이었으므로 집안 틈새로 나오는 가스를 마시고 환각 증세를 보이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스 도시국가 어디에서나 국가의 중대사에 대해 신탁을 받아 의사 결정을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한다. 난 이 장면을 보며
엉뚱한 상상을 했었다. 플라톤의 향연을 보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현대인 이상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토론을 벌이는 장면들이 가득하다. 과학과 수학, 철학에 능통했던 그리스인들, 특히 국가를 운영하는 엘리트들이 정말 진지하게 신녀들이 가져오는 신의 목소리를 신봉한 것일까? 실은 그들은 단지 첨예하게 국론이 분열되고 의사결정이 지연되어 전쟁 등 중대사에 대처하지 못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신속한 최종 의사결정 시스템을 운영했던 것 아닐까. 어쩌면 재판제도 역시 온갖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인 간의 복수와 자력 구제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분쟁 해결 시스템이기에 유지되어 온 것 아닐까. 불만이 있어도 판사가 내리는 결론에 따르겠다는 것 또한 근본적인 사회계약의 하나이니까. 신녀들이 가져오는 오라클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위치해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게 하는 신전과 신비로운 연기가 필요했다. 재판제도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도 신비한 베일이 필요했다. 영국 판사들처럼 귀족 시대의 가발을 쓰기도 하고 제사장처럼 검은 가운을 입고 높은 곳에 앉아 엄숙한 표정을 짓기도 한다. 판결문은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신비한 언어로 쓰이고 법관은 그 판결문으로만 이야기하기에 아무도 판결이 내려지는 과정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신비의 베일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승복시킬 만큼 강력하지 못하다. 벌거벗은 임금님의 행진처럼 비웃음을 살 뿐이다. 오히려 그 베일 안에 뭔가 악의로 가득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화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계속 높아져만 가는 오해와 불신의 장벽을 부수려면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있는 신전에서 내려와 시민들이 오가는 광장에서 함께 같은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이 서투르기 짝이 없는 소설 역시 입을 떼는 옹알이 같은 것인지 모르겠다. 그 마지막을 국민참여재판 이야기로 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시민들이 직접 법대 위에 앉아 그동안 신비의 베일 속에서 이루어졌던 과정에 직접 참여해보는 것처럼 장벽을 부수는 확실한 방법이 또 있을까?